한 채우기 유형이죠. 킬러 문항이라고 3점짜리로 많이 출제되고요. 근데 얘네들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를 읽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될 거고, 글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모두 우리는 알아낼 확률이 높아요. 글의 주제도 알아낼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이 문제 유형은 글의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, 오히려 글의 주제를 근거로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주제와 모순이 되지 않는가, 이걸 찾아내는 문제인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빈칸의 위치인데,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아예 주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주제를 아예 제시하는 부분에서 빈칸을 뚫어놓을 수도 있어. 그럴 때는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지.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. 그런데 빈칸이 좀 뒤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라기보다는, 글의 주제는 줬으니 그 글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면서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, 주제와 모순되지 않는 문장을 구성해봐라, 이거를 요구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용되는 어휘, 글의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여기를 더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이거는 제가 뭐 한 개 한 개씩 통계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.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오건 이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 갖고 결정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해온 방식 똑같이 사용해서 일단은 요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할 때? 노력할 때, 확립하려고. 무엇이 의미되는지, 디지털 보존에 의해서 뭐가 의미되는 거야?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? 그거를 좀 확립하고 싶대. 첫 번째 질문은, 다루어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. 무엇을 너는 실제로 애쓰고 있어? 보존하려고? 무엇을 보존하니? 이것은 클리어했어. 이런 질문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, 아날로그 환경이 뭔 환경인데, 거기서는 정보 콘텐츠가 아주 불가결하게 고정돼 있었어. 그 물리적 장치에. 그러니까 깊게 고민할 거 없이 이 라디오를, 이 책을, 또 뭐가 있을까? 이 레코드판을 보존해야 됐어. 왜냐면 거기서 내용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.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, 답 나왔죠? 미디어는 이거의 일부분이 아니래. 여기다가 벗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근데 지금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요?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미디어에서 인포메이션 콘텐츠가 분리가 안 됐죠. 근데 여기서는 미디어가 부분이 아니래. 뭐의 부분이 아니겠어요, 그러면? 이거 분리된다는 소리잖아. 정보, 콘텐츠, 뭐 그거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겠죠? 그러면 사실 정답 나왔어. 뭐 그런 내용일 거야. 정보, 콘텐츠, 뭐 이런 거. 비트 스트림은 그러니까 그냥 영상물 얘기하는 거죠. 빵일빵일 흐르니까. 이 똑같아 보이는데 컴퓨터엔 뭐에 상관없이, 미디어에 상관없이, 그게 읽혀지는 미디어에 상관없이, 이 얘기 왜 하는 거겠습니까? 미디어는 중요하지 않다고. 그리고 피지컬한 그 매체도 필수적이긴 해.
하지만 뭐하는 한 소스 미디어가 읽혀질 수 있는 한 비트 단위로 완벽한 카피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.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, 옛날에 뭐 여러분 테이프 모르지? CD 같은 거 복사하면 그 원본 CD랑 완전히 똑같진 않았거든요. 좀 튀었거든. 근데 이젠 싸고 쉽게 가능하대, 다른 장치에서. 그리고 그게 만들었대. 보존을 원래의 그 매체의 보존을 점점 덜 중요한 걸로 만들었다는데,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그냥 재밌어서 좀 보여드리자면, 재밌다기보단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수업 영어 하면서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. 만약에 얘를 V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얘가 5거든? 원래 매체의 보존을 점점 덜 중요하게 만든다고요? 그래서 여기가 C인데 지금 뭐 왔어요? 전명 왔죠? 근데 올 수 있어. 왜?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.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용어에선 대부분 이 C 자리에다가 그냥 형용사 갖다 놓지 이렇게 전치사 명사로 해서 갖다 놓진 않거든. 근데 여기는 또 그렇게 갖다 놔갖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정답 다 나왔지만, 피지컬 미디어가, 디지털 정보를 나르는 피지컬 미디어가 되게 섬세하다. 여기서 근데 섬세하다기보단 좀 뭐라 그럴까, 연약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? 뭐랑 비교했을 때, 아날로그 미디어에 비교했을 때 옛날 거는 막 두드려 패도 됐잖아. 그래서 뭐가 예상되냐, 디지털 정보가 필수적으로 이동돼야 될 필요가 있대. 하나의 그 피지컬 미디어에서 다른 걸로,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부로서. 근데 나는 여기가 조금 불만인 게,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그 물리적 장치들이 좀 허약해. 잘 깨지고 그래. 그러니까 한 군데다 많이 내비두지 말고 다른 데다가 복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복사가 필수적이다.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, 사실 이 글의 핵심은 매체와 그것의 정보가 기술 발전에 의해서 분리되기 쉬워졌고,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체를 보존하려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은 굉장히 약해졌다. 이게 글의 주제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그 매체는 무시하고 그 원래 메시지만 이렇게 보관하려는 그 풍조가 많아졌다는 거에 부수적인 이유 정도가, 디지털에 있는 피지컬한 애들은 약하니까, 잘 부서지니까 복사를 자주 해야 된다가 될 거예요. 부수적인 이유가. 핵심적인 이유는 기술 발달에 따라서 미디어와 메시지가 분리가 잘 된다는 거고.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써버리면 마치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급인 걸로 보이잖아요. 내가 볼 때는 얘는 부수적인데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데다가 뭐 furthermore나 그런 거 좀 써줬으면, 더욱이 뭐 이런 거 써줬으면 조금 더 글을 읽기 쉽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. 물론 문제 푸는데 뭐 그게 지금 대단한 부분은 아니지만, 우리는 어쨌든 시험 준비하는 동안은 최대한 글들을 뜯어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.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분석해보고. 하여튼 그래갖고 결론은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미디어에 있는 정보가 이삐 대신에 보존될 필요가 있는 거래. 저 정답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. 그 뭐 컨텐츠나 뭐 그런 거 나와야 된다고? 그럼 어딨어? 3번이네, 메시지.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.